근데 가을철 되면은 가장 환자분들이 많이 와서 원장님 기미가 너무 많아졌어요. 선크림은 무조건이야. 근데 얘네들은 부작용이 있어. 그 다음에 막 다 새까매져서 오면 정말 난감하거든. 원장님 오늘 세게 놔주세요 이런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쉽게 얘기하고 친구 같은 청담동 피부과 김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웃음이 막 삐질삐질 나오네. 너무 오랜만에 그러니까 와 진짜 너무 반갑다. 보고 싶었어. 좀 바쁜 일들도 있고 그래서 촬영을 좀 미뤘기 때문에 한 주를 뵐 수 없었는데 일단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바빠도 꼭 찍어서 업로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아 어떻게 지냈어? 저 백신 2차 맞았어요. 코피님 목요일에 맞았지? 맞아요. 그치. 그때 맞는다 그랬었어. 1차 때보다 아팠어요. 더 아팠어? 밤에 오한 좀 아팠어요. 근데 코피님이 진짜 아프면 나한테 연락이 오는데 연락이 없었어. 죽도록 아프진 않아요. 이번에 밤새 눈 뜨고 보고 있었거든. 얘 코피님 죽어가나? 근데 연락이 없어갖고 나도 편하게 잤어. 우리 영피디님 괜찮았어? 살이 좀 빠진 것 같아. 좀 예뻐진 것 같은데. 시술이랑 뭐 하셨어요? 와 진짜 정말 시술 잘 받는 얼굴이야. 시술에 돈을 너무 많이 줬어요. 그렇지. 플렉스. 잘했어. 플렉스. 나도 자랑 좀 해야지. 오늘 좀 뭐 좀 여기 좀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뒤에 뺀 게 달라요. 그치? 그 단골 환자분이 저희 병원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액자들 다 선물을 주시는데 갑자기 원장님 뭐 하나 배달될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너무 큰 게 와갖고 갤러리처럼 좀 꾸밀 수 있어서 너무 좋다. 환자분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 힘입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너무 고마워. 이제 가을이야. 확실히 추워졌고 진짜 창문 열고 자다가 정말 감기 걸리겠더라고. 가을철 되면 사실은 환자분들의 문의가 제일 많이 오는 것들이 일단 피부가 건조해진다는 거랑 두 번째는 가을에는 이제 봄, 여름에 미뤘던 색소 치료를 좀 많이 하는 그런 계절은 사실 맞아. 색소! 얼굴에 색소! 뭐가 있을까? 생각나는 거 다 얘기해봐. 버섯. 검버섯, 김이. 기미, 죽을게. 죽은 깨, 오, 좋아. 또 좀 어려운 것들. 오타모바. 오타모반. 편평사. 편평사마귀 그것도 그 어떤 색소로 좀 작용할 수 있고 또 인공적으로 만드는 색소 파투. 그렇지 문신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색소지. 근데 가을철 되면은 가장 환자분들이 많이 와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원장님 기미가 너무 많아졌어요. 원장님 잡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제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 근데 잡티라는 게 뭘까? 잡티는 잡것들이야. 잡티에는 기미, 주근깨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티가 있어요 그러면 얼굴 때깔이 안 좋아요 라는 얘기로 사실 들으면 되는 거고 잡티라는 명칭 자체는 사실은 내가 알기로는 의학 명칭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기미나 뭐 흑자 들어봤지? 주근깨 이런 것들은 점 이런 것들은 이제 의학적인 그런 용어에 속하는데 일단 여러 가지 우리가 얼굴 색소들이 있기는 한데 크게 보면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은 기미 그리고 검버섯 그리고 흑자 그리고 주근깨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쉽게 보는 일반적인 것부터 조금은 다루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색소 중에 기미에 좀 우리가 치중을 해서 오늘은 좀 기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괜찮지? 여자가 기미가 더 많을까 남자가 많을까? 여자. 그치 여자가 많지. 여자가 더 많다는 거는 뭐랑 좀 관련이 있을까? 호르몬. 그렇지 맞아 여성 호르몬. 오. 얻어 걸렸네. 잘한다. 통밥 잘 굴리네. 얼굴 색깔 자체가 칙칙해지면 좀 아름다운 얼굴이 좀 가려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색소 자체 중에서도 기미가 치료가 되면은 얼굴이 조금 더 부각이 좀 돼 보일 거야 아마도. 환자들이 왔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거는 혹시 엄마가 기미가 있었어요? 라고 물어봐. 그 말은 뭘까? 가족력이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늘 내가 물어보는 게 임신해보셨는 좀 말이 이상하다. 임신력이 있는지 아니면 출산력이 있는지를 꼭 물어봐. 왜냐하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실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당연히 있을 거고 여성 호르몬 때문에 기미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꼭 내가 물어보거든. 없었던 기미가 확 생기지는 않지만 기미가 있었던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얼굴이 까매져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 가끔 너 얼굴이 이렇게 안 좋아라고 했었을 때는 얼굴 쪽에 그런 색소들 중에 기미들이 확 올라와서 그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그런 것들 꼭 물어보면서 생활 패턴이 어땠는지 물어보고 여름철에 뭐 골프 많이 치시거나 수상스키 타시거나 등산 가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햇빛을 받으면 또 원래 있었던 멜라닌 색소인 그런 기미들이 또 확 올라와서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것들도 꼭 물어보게 돼 있어. 원인은 훨씬 많긴 하지만 한 4-5가지로 일단은 좀 추려서 생각할 수 있어. 그럼 기미는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사실 기미 치료가 제일 우리가 풀어야 될 색소 중에서의 큰 숙제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기미 갖고 계신 여성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 일단 우리가 색소들을 치료할 때는 올라온 거는 깎아버리고 지지고 태우고 또 파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기는 하지만 기미 치료를 할 때는 세네 가지로 우리가 간추려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피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볼 때는 선크림이야. 선크림은 무조건이야. 그렇게 해야만 사실은 여러 가지 장벽이 생기기 때문에 두껍게 바를 필요도 없어.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야 돼, 선크림은. 그건 영순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기미가 많으신 분들은 약을 좀 처방을 해드려. 트랜세믹 애시드라고 그래서 도란사민 들어봤지? 도란사민이 사실은 지혈제로 쓰이는 거거든. 마른 논에 물을 댄다 그러잖아. 마른 논에 물을 대면 물이 쓱 들어오면서 논에 있는 작물들이 자라나잖아. 그것처럼 기미가 있는데 그런 혈관들이 분포돼서 혈액이 와서 기미를 자꾸 커지게 만드는 원인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혈관에 지혈제를 줘서 혈류가 못 들어오게 해서 혈류 공급을 받고 있는 기미 색소들을 없애는, 그래서 도란사민이라는 약을 하루에 한 3알씩 정도로 한 달에서 3달까지 좀 복용을 하시다 보면 얼굴이 좀 깨끗해져. 치료 중에 두 번째는 바르는 약을 좀 처방해 드리거든. 그래서 레티놀이라는 비타민 A 성분이 피부의 재생을 도우면서 색소들을 좀 치료하는 역할을 좀 해주기 때문에 바르는 로션, 크림도 많이 처방하는 편이고, 근데 얘네들은 부작용이 있어. 바르면 얼굴이 엄청 화끈거린다고 말씀해. 뭔가 좀 타는 느낌이 난다. 그리고 홍조가 생겼다. 그런 레티놀 성분들이 사실은 색소들을 없애는 역할들도 하지만 부작용들 때문에 사실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나 피부 얇으신 분들이 바르면 정말 화끈화끈거려갖고 약간 좀 화상 입은 듯한 느낌이 좀 든다고 해서, 너무 심한 기미가 아닐 경우에는 사실 크게 처방은 요즘 안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근데 너무 심할 경우에는 먹는 약이랑 그런 레티놀 성분의 도미나 연고나 이런 연고 치료를 좀 처방을 좀 해서 치료를 같이 하는 편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피부 진료를 보는 병원이기 때문에 레이저를 많이 하지. 기미 치료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CO2. 귀여워. 얘는 귀여워. CO2야. CO2도 맞아. 기계 중에 하나야. 이산화탄소 레이저라고 부르지. 그래도 알고는 있네.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지. 아는 거야. IPL. IPL 들어봤지? IPL 들어봤지? 네. 그리고 또 톤을 맑게 해준다고 해서 핸드토닉. 그렇지. 아까 얘기한 CO2 레이저든 토닝 IPL이든 전부 다 색소를 잡는 거긴 한데, 큐스위치, 뭐 MD아그, 뭐 알렉산드라 뭐 트리코레이저, 루비레이저 뭐 되게 많아. 근데 사실은 환자분들은 그것까지 알 필요는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 색소들 중에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뭐 기미든 잡티든 점이든 왜 분류를 하려고 할까? 해당 잡티에 맞는 기계를 써야 돼. 그렇지. 그 말은 치료가 다르기 때문이지. 그래서 정확하게 얘네들을 카테고리를 나누는 이유는 정확하게 감별을 해서 어떠한 레이저들이 들어가는지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점인지 기미인지 잡티인지 검버섯인지 주근깨인지를 그것들을 감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사실은 그 나누는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 잡티 빼러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잡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게 포함이 돼 있잖아. 잡티 빼러 왔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의사들은 해야 되는 일들이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치료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맨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는 기미가 있다라고 하면 진짜 정말 센 에너지를 이용해서 한 번에 막 빼내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어. 앵그리 멜라노사이트라고 그래서 공격을 받으면 화나갖고 얘들 더 시꺼매진단 말이야. 치료하고 안녕히 가세요 했는데 그 다음에 막 다시 새까매져서 오면 정말 난감하거든. 레이저들이 개발이 되고 기미에 대해서 연구가 또 철저히 진행이 되고 하면서 요즘 트렌드는 아니지, 그래도 꽤 오래 전서부터는 토닝 기계라는 걸 쓰는데, 뭐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그런 기계들로 낮은 에너지로 천천히 조금씩 어느 정도 텀을 두고서 이제 치료를 해야지만 치료가 된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와서 어느 환자분들은 원장님 오늘 세게 놔주세요 이런단 말이야. 사실은 그게 아니라 잔잔하게 조금씩 깨내는, 그러니까 아주 단단한 얼음이 있을 때 우리 얼음칼 뭔지 알지? 얼음칼로 얼음을 깨려고 중간을 탁 치면 얼음이 깨지냐? 얼음칼이 부러지지. 얼음칼이 부러지면 더 이상 얼음을 깰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기다려보고 약이든 어떤 크림을 발라서 얼음이 조금씩 녹아갈 때 가장자리서부터 얼음칼로 조금씩 깨부시면서 마지막에 탁 쳐서 이제 없애는 이제 그런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기미 치료를 받을 때는 막 18씩 막 끊고 막 이러잖아.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아니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내가 10번이나 믿고 이런 고액을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은
에너지로 천천히 그리고 빈도수를 어느 정도껏 해가면서 사실은 치료를 해야지만 치료가 되는 게 기미이기 때문에 상술이 아니야. 이게 완치라는 건 없어. 완화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좋아질 수는 있지만 완치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토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레이저 기계들을 이용해서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게 네 번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미 치료를 할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잔잔하게 해서 얘네들을 조금씩 깬다 그랬잖아. 깨면은 얘네들이 어쨌거나 피부 안쪽에서 흡수가 돼서 혈액을 통해서 우리가 배출이 될 거 아니야. 깨지는 것들이 어쨌거나 몸 밖으로 배출이 용이하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럴 때는 사실 내가 늘 강조하는 가장 좋아하는 주사 중에 배곡 주사 그리고 비타민 C 주사들을 같이 맞으면서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배곡 주사는 얼굴을 조금 더 하얗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먹고 연고를 바르고 그리고 레이저 치료로 받으면서 점점 깨지는 그런 기미 그리고 멜라닌들이 몸 밖으로 더 잘 배출되게끔 하는 수액 치료를 같이 받으면서 배곡 주사를 같이 하는 것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삼박자가 다 갖춰진 치료라고 할 수 있고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하고 완화시킨다는 생각으로 치료하다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고 때깔만 좋아져도 사실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랑 자기 표정 자체도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늦기 전에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서 한번 좀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해보는 계절적으로는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은 기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봤는데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